나는 권수님이에요. 65이고 시장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불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손끝으로 온도를 느끼는 일이 내 일상의 대부분이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조언했다가 잔소리라고 들을까봐 말을 아끼며 살아왔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우리 둘 다 바빠요. 민재 좀 봐줄 수 있어요? 며느리 유진도 옆에서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고 해요. 말투는 공손했는데 그 속에 단단한 선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손주랑 지내는 시간은 내게 참 큰 힘이 되니까요. 짐이라고 해봐야 앞치마 한 장에 옷 몇 벌이 다였어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내가 있어도 될까? 작은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정리됐어요. 집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냄새가 먼저 맞았어요. 청소가 아주 잘 된 집이었어요. 정리도 완벽했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사람 사는 흔적이 조금 부족하구나 싶었지요. 그때 민재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내 얼굴이 확 펴졌어요. 품에 안기는 순간 멀리서 온 피곤이 한 번에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유진은 항상 바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키워요. 그 말이 유진의 특징이었지요. 책을 많이 읽고 전문가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첫날 저녁이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발이 갔어요. 칼이 놓인 자리, 도마와 냄비 자리, 한눈에 들어오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때 유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쉬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손이 내 앞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말투는 친절했는데 표정은 단단했어요. 아, 여기선 내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식탁에 앉으니 깔끔한 음식이 나왔어요. 색은 예뻤고 모양도 반듯했어요. 하지만 향이 없었어요.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니 어디서 먹어본 듯한 전형적인 레시피 맛이었어요. 아들이 짧게 말했어요. 맛 괜찮네.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허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가 조용했어요. 반찬 칸이 비어 있어서 나는 습관처럼 나물을 하나 무쳤어요. 마늘도 조금 넣고 간도 맞췄어요. 하지만 유진이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내 가슴에 응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민재는 한 입 먹고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살짝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유진 얼굴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차분해졌어요. 그래, 조금만 먹어. 그 말 뒤에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지요. 그날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나서나? 요즘 방식이 따로 있나? 생각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민재가 웃으며 빨간 블록을 가져오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풀렸어요. 밤이 되자 창밖 불빛이 방 안으로 비쳤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날은 조용한 파도가 마음에 일렁이는 날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조금 묘했어요. 창문을 열자 서늘한 냄새가 스쳤어요. 몸이 먼저 느끼는 기운이
분명 있었지요. 민재 얼굴이 어딘가 흐린 빛이었어요. 볼이 탱탱하지 않았고 입술도 말라 있었어요. 이런 건 어른 눈에는 바로 보여요. 나는 조심히 말했어요. 오늘은 좀 쉬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 정도는 다 버텨요. 오늘이 학원 진도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안에는 단단한 기준이 있었어요. 나를 설득하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을 말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의 벽만 더 높아질까봐 입술을 다물었지요. 아들은 현관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어요. 유진이가 다 알아서 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알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민재가 신발을 신다 말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나 조금 피곤해. 유진은 그 말을 바로 덮었어요. 애들은 다 그래. 너무 예민하면 안 돼. 아이 손이 바닥에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 작은 소리에 내 마음도 살짝 흔들렸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재야, 힘들면 바로 말해. 참지 말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올라왔어요. TV를 켜놨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오늘은 아닐 텐데. 그런 말이 계속 마음을 찔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바로 들려온 목소리는 급하게 떨렸어요. 민재가 배가 많이 아프다고 울고 토를 했어요. 얼굴도 많이 노래요.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숨을 한 번에 잃었어요. 유진이 들어오자마자 내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원에서 전화 왔어. 민재가 토했대. 유진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갔어요. 우리는 말도 없이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학원 복도는 낯선 양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이 민재를 안고 나왔어요.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조금 참다가 결국 토했어요. 민재 몸이 내 품에서 축 늘어졌어요. 손끝에서 열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오늘 아침 많이 못 먹었나요? 아이가 계속 허기진 느낌이라고 했어요. 유진 어깨가 천천히 굳어갔어요. 아침에 빵이랑 우유 정도요. 선생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케줄이 많으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한테는 쉬는 날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유진 표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재 머리를 쓰다듬는 손끝이 자꾸 뜨거웠어요. 그 열이 내 마음까지 아프게 했어요. 유진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앞만 보고 있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변하도록 핸들을 세게 잡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로 주방으로 갔어요. 쌀을 씻고 물을 올리고 미음을 준비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몇 번이나 말을 삼켰어요. 그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함께 있었어요. 창밖은 조용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자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민재는 축 처진 채로 내 품에 기대 있었어요. 얼굴은 아직 뜨거웠어요. 작은 몸이 살짝살짝 떨렸어요. 나는 바로 주방으로 갔어요. 쌀을 씻고 물을 올리고 약한 불로 미음을 끓였어요. 손끝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유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았다 풀었다. 계속 반복했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미음이 익어가며 부드러운 소리가 올라왔어요. 나는 천천히 그릇을 식히고 민재 입가에 가져갔어요. 한 입만 먹어보자. 민재가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한 입 삼키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얼굴이 아주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폰을 켰어요. 화면이 밝게 켜졌고 바로 학원지도 앱이 열렸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지금? 유진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오늘 수업 2개 밀리면 진도표가 다 틀어지는데 손가락은 이미 다음 수업을 찾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생각은 교육 스케줄에 꽂혀 있었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때 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주 약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오늘 또 학원 가야 해?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하루가 있었을까. 유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민재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일정부터 다시.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학원 번호였어요. 유진이 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민재를 절대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진 표정이 멈췄어요.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아이가 수업 내내 저한테 기대 있었어요. 힘들다고 몇 번씩 말했어요. 오늘처럼 피곤해 보인 건 처음이에요. 유진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배고프다고 계속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식사를 못했나요? 그 말이 방 안에 박혀버렸어요. 유진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닫혔어요. 아침에 빵이랑 우유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진도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지금은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현관 앞에서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재가 작게 말했어요.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 바빠서. 유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표정이 무너졌어요. 숨이 흔들리고 눈이 젖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유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유진아, 오늘은 엄마 말이 맞았어. 그 한마디가 유진의 마지막 기둥을 부서뜨렸어요. 유진이 입을 막고 작게 울음을 삼켰어요. 나
민재한테 너무 몰아붙였어. 민재는 유진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어요. 아주 약하게. 그 작은 손이 유진 손등에 닿는 순간 유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마음 한가운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파동이 조용히 번졌어요. 그날 집안의 공기는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집 안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울던 민재가 잠이 들었어요. 작은 숨이 들고 나가며 이마 위열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민재 옆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기척이 없어야 아이도 편히 잘 테니까요. 유진은 거실에 멈춘 채 서 있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얼굴 위로 올라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싱크대 앞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등이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 깜짝 놀랐어. 아들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덧붙이면 다시 감정이 터질까봐 참았어요. 유진이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말을 고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 아까 말이 자꾸 멈췄어요. 나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유진이 스스로 말해야 마음이 정리되니까요. 유진이 한참 지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민재를 너무 밀었어요. 오늘 상황 보고도 진도표가 먼저 생각났어요. 작은 고백이었지만 유진에게는 큰 무너짐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민재가 아침에 배고프다고 말했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작은 한숨이 유진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아들이 소파에 기대며 말했어요. 유진아, 나도 민재 아침 얼굴 봤어. 그때 쉬게 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냥 넘겼어. 유진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잠시 부엌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바쁘게 움직였던 곳이 지금은 조용했어요. 불이 꺼진 냄비 위로 따뜻한 여운만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하나도 꾸밈이 없었어요. 진짜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유진 어깨가 살짝 내려갔어요. 긴장도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아들은 잠든 민재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나는 대답 대신 민재 볼을 살짝 만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조용히 닿았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아주 약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소리 같았어요. 오늘 하루는 길었지만 서로가 조금씩 달라진 하루이기도 했어요.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온기가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민재 얼굴도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웃음이 돌아오니 나도 마음이 편해졌지요. 아침 햇빛이 들어오던 날, 유진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입술을 한번 누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집들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와요. 혹시 같이 음식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들었던 말과 비슷해 보였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벽이 살짝 무너진 얼굴이었지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 그 말에 유진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부담이 아니라 안도처럼 보였어요. 집들이 전날 장을 같이 봤어요. 고기를 고를 때도 채소를 고를 때도 유진은 조용히 내 손을 지켜봤어요. 예전 같으면 유진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요. 리뷰를 찾고 레시피를 확인하고 유명한 가게를 검색하고. 그런데 이날만은 스마트폰을 거의 켜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유진이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마트 완제품들이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생기는 없었어요. 유진이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걸로 대부분 하려고 했는데 그날처럼 되면 좀 불안하네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준비한 건 그대로 쓰고 내가 하나만 끓여볼게. 유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었어요. 나는 다시마를 물에 담갔어요. 불을 아주 약하게 켰어요. 천천히 향을 우려냈어요. 유진이 초조한 듯 물었어요. 어머니, 육수팩 쓰면 더 빨라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빨리 하려면 그렇지. 근데 깊은 맛은 다시마가 만들어줘. 유진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고요하게 흔들리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주방에 부드러운 향이 올라왔어요. 깊고 단단한 냄새였어요. 유진이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 이 냄새. 그날도 이랬어요. 나는 말없이 냄비를 저었어요. 향은 말보다 강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때 유진이 갑자기 마트 음식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용기 밑에 물기가 고여 있고 냄새도 약간 이상했어요. 유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거 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말없이 칼을 꺼냈어요. 유진아, 주방으로 와. 우리는 급히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재료는 많지 않았지만 기본은 있었어요. 나는 고기를 굽고 양념을 맞추고 불을 세게 했다. 천천히 줄였어요. 손끝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유진은 내 손을 보면서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느려서, 아니, 너무 어려워서. 나는 말했어요. 살림은 빨라서 되는 게 아니야. 순서가 맞아야 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유진이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 이 냄새 정말 집 냄새네요. 그 말에 내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렸어요.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향이 먼저 나갔어요. 와, 직접 하신 거예요?
냄새 정말 좋다. 칭찬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유진 얼굴이 붉어졌어요.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주방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는 순간이었어요. 집들이가 끝난 다음 날, 집 안 공기가 조용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전날 밤의 따뜻한 냄새가 아직 부엌에 스며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새 공기와 남아있는 음식 냄새가 섞이는 순간이 참 좋았지요. 그때 민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는 어른 마음을 쉽게 녹여주지요.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유진이 천천히 나오더군요.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안고 나온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유진이 말을 찾듯 입술을 눌렀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유진이 긴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어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의 못 썼는데 어머니 음식이 다 살렸어요. 말투에는 감사보다 미안함이 더 묻어 있었어요. 나는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같이 했잖아. 유진이 고개를 크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정말 창피할 뻔했어요. 유진 눈이 살짝 붉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유진이 결국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민재를 너무 밀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애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 교재 진도표. 그게 다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유진이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해준 미움. 제가 한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는데 그건 바로 나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눈도 조용히 흔들렸어요. 나는 유진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 애 키우는 거 정답 없지요. 살다 보면 보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그게 다 부모 되는 과정이지요. 유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방식 이제는 배우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조용히 울렸어요. 말로 표현 안 되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냄비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해보자. 나는 늘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이 유진에게 도착한 것 같았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전날과 전혀 달랐어요. 벽이 완전히 사라진 눈빛이었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엄마 자리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민재가 내 무릎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집안에 웃음이 퍼졌어요. 나는 창문 밖 빛을 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 집에도 내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오늘은 참 따뜻한 하루였어요.